전국민 사암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침 전문의 만들기 프로젝트, 송년 특집으로 준비한 특강 16일, 23일 각각 사암침법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제2강에선 사암침법은 면역요법이다. 오늘은 3강 대장정격과 12경맥 및 장부의 면역. 사암 선생은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말하면 림프암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게의 내린병으로 세 동생들과 장족하는 사망했고, 당신도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되고, 마침내 당신이 발명한 사암침법 중에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십니다.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뇌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루라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그런데 이 임상래에 나 마냥 대장정격으로 극복했어, 이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임상래 전후 문맥을 보고 또 타인에 대한 임상래를 볼 때 사암사는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셨다. 그걸 유추해 수 있는데요. 사암도인 침구요결 제28장 요통문 세 번째 임상례를 보면 사암사께서는 기능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즉 국소적으로 대장 자체에 생긴 질환에도 대장정격을 쓰셨고, 그리고 겉브레인 악지스, 장 관련 전신 면역 장애로 인한 재질환에도 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임상례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한 부인이 항상 요통에 걸어 먹지를 못하고 전신에 부종이 있는데 두 면이 우중하며 혹은 은진이 생하고 혹은 복통이 있는지라 대장의 허임으로 대장정격을 썼더니 재증이 쾌차하더라. 이 임상례는요, 대장 자체 질환 그리고 대장 자체 질환이 촉발한 전신 면역 장애, 그것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통을 보실까요? 기능성 장질환과 장내 염증으로 인한 복부 팽만 등으로 인해 허리 통증, 즉 요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장 불편감이 허리 아래쪽으로 방사되거나 힘을 줄 때 근육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 소화기 증상 악화와 척추 통증이 장 뇌축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암사 자신의 지병 임상례에 보면 림프절이 부어서 그것이 척추 신경을 압박하면 요통, 어깨에 신경을 압박하면 현비통, 여러 곳에 림프절이 부어서 신경 눌림 현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신 면역 질환이죠. 장 관련 전신 면역 질환. 그런데요, 장 자체의 질환으로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증은 둔한 통증이나 날카로운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복통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장질환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복통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자체의 대장의 병증이에요. 그런데 요통, 척추 이곳저곳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엔 부종. 여기서 부종을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 부종은 아니에요. 얼굴도 붓고 몸이 이것저것이 붓는 것.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장 점막의 염증을 동반하며 장벽의 염증 관련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때로는 전신염증으로 인한 말초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 자체의 염증성 장질환, 기능성 장질환 등으로 인해서 얼굴도 부을 수 있고 몸에 이것저것이 부을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그런데 그 염증은 전신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전신 면역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엔 은진. 은진이라 하면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말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또는 건선, 그런 난치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장, 피부축의 미생물군, 장내 미생물군은 면역체계 발달과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와 장의 미생물 구성 및
기능 변화,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최근 면역 반응 변화 및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내 자체의 질환, 특히 미생물 면역이 약해지면 그러면 피부와 연결된 장과 피부축을 통해서 염증성 질환이 피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토피성 피부염, 즉 요결에서 말하는 은진. 이러한 3사의 임상례를 통해 볼 때 3사께서는 장 자체의 질환, 또 대장 정격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 기능의 허증 때문이다, 기능 장애 때문이다 하면 대장 정격을 쓰신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신 면역 허증, 전신 면역 장애에도 대장 정격을 쓰신 겁니다. 정리해드립니다. 기능성 장질환, 국소적 면역 질환에도 대장 정격, 단 그것이 대장 허증이라면, 그리고 겉브레인 악시스, 장 관련 전신 면역 장애로 인한 재질환에도 대장 정격을 쓸 수 있다. 요결 제28장은 3사께서 왜 사암침법을 발명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나와 있고, 또 제28장 요통문에는 사암침의학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학의 기조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과학적 및 합리적 접근, 질병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치료법을 찾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이 의학의 근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눈치로 때려잡는 게 아니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병을 살펴서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도출해내는 것. 사암침의학의 기조. 사암도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에 보면, 즉 머리글에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 단락을 인용합니다. 몸은 삼재의 동량을 만들고 혈은 오행의 문정이 되나니 일신의 허시를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의자는 의야이니 심중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요 병이라는 것은 허라는 뜻이니 오직 선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 일신의 허시를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의자는 의하니 심중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요, 의자는 남을 치료하려면 뜻 의자, 그 병이 허증인가 실증인가도 살피고, 그것이 혹 스트레스가 촉발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병세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가, 그것까지 살펴야 된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허라는 뜻이니 오직 선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선만이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은 진단을 말합니다. 어떠한 병의 치료법을 도출해내려면, 예를 들어서 이건 대장정격을 써야 낫는 병이구나 라고 결론을 냈다면, 대장정격을 쓸 대장증후가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대장의 허증 때문인가, 그것을 정밀한 진단으로 확증해야만 대장정격을 쓸 수 있다. 여기 허라는 것에는 우리 몸의 위기, 즉 면역력으로서의 위기, 그 위기가 약하냐, 아니면 그것이 과잉 면역이냐, 그것을 살펴서 허증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땐 사암침법에선 정격이라는 요법을 쓰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과잉 면역이다, 그래서 발생했다, 그것을 실증으로 봅니다. 그때는 승격이라는 요법을 쓰는데, 우선 정격만. 사암침법은 모두 24개의 요법이 있어요. 폐정격, 위정격, 비정격, 대장정격, 심정격, 방광정격, 신정격, 소장정격, 심포정격, 담정격, 간정격, 삼초정격, 12개의 정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폐승격, 위승격, 비승격, 대장승격, 심승격, 방광승격, 신승격, 소장승격, 심포승격, 담승격, 간승격, 그리고 삼초승격, 그렇게 12개의 또 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격 12개, 승격 12개에서 모두 24개의 요법이 있습니다. 사암침 적용 핵심만 이해하시면 적용하기 쉬워요. 24대 1. 그런데 공부를 보다 성실히 하게 되면
어떠한 병증을 놓고 한 세계요법으로 3대1의 확률로 줄어요. 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2대1의 확률까지 낮출 수 있어요. 삶사의 자신의 임상 경험례, 그리고 요결 28장의 세 번째 임상 경험례를 통해 보면 대장 허증에 대장 정격을 적용하셨으니까 12경맥의 허증, 장부의 허증, 즉 12경맥 및 장부의 면역과 관련된 질병, 그런데 그것이 면역 저하 때문이다, 위기로서의 면역 저하 때문이다 하면 이렇게 정격을 쓴다. 그런데요, 오늘 시간 대장 정격과 12경맥 그리고 장부의 면역, 그것까지 함께 토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방대해요. 길어요. 그래서 이건 신년 특집으로 넘기겠습니다. 신년 특집 12경맥과 6장 6부의 면역, 신년 특집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삶심 공부해 오신 분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